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의 옆집 언니 코칭살롱 5번째 시간에는 통합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합교육과정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이론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집 언니의 코칭살롱 5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라는 한국교육과정학회에서 펴낸 이 교육과학사 도서에서 김용식 교수님, 인천교대 김용식 교수님이 쓴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에서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통합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창의성 교육 그리고 논리성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정말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이 통합 교과의 어떤 수업 형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 맞고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학습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정보 전달이 가능한 형태의 교육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21세기는 정보사회 지식 기반 사회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정보사회나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실제 삶에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유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1세기 학교 교육은 이러한 지식 정보의 창출과 활용 능력을 학습자들에게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행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교 교육의 내용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와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 연구 개발의 근본적인 물음으로 환원이 된다. 이에 지식 정보의 창출 및 활용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형태로 등장한 것이 바로 통합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경험해 왔던 그런 유형의 교육과정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대체로 그 서적, 도서 혹은 교과서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아동 및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추상적인 지식이 주로 다뤄집니다. 이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실생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학습자에게 길러주는 데에는 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과 실생활의 문제와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사회적 적절성이 낮다라고 비판을 받으면서 이 통합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통합교육과정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합교육과정은 전인교육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된 교육과정의 체제이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과 내용 간의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아동 및 학습자를 자아 실현의 욕구를 지닌 통합적 전인적 인격체로 보는 진보주의 교육 철학 혹은 인본주의 교육 심리학을 수용한 것이다.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어떤 정의적 심체적 영역의 학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적 영역의 지식 교육을 과도하게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 때문에 자연히 인성교육 혹은 전인교육도 부실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에 인지적, 정의적, 심체적 영역이 조화된 학습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통합된 인성교육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통합교육과정의 개발은 바로 이러한 전인교육의 방법론적 모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지식, 인지적인 어떤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배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과정의 기능으로는 인지적인 기능, 그리고 심리적인 기능, 그리고
사회적인 기능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통합교육과정을 이루는 이 인지적인 기능은 지식을 다루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교육과정은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추어서 재구성해서 습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통합교육과정에서는 바로 이러한 학습자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인지적인 구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교육과정의 기능 중에 이런 인지적인 기능은 구성주의 학습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분절화된 정보나 지식을 개별적으로 습득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정보 및 지식을 상호 관련시켜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 속에서 통합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기억과 활용의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통합교육과정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심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심리적인 기능은 뭐냐 하면은 통합교육과정이 학습자의 학습과정에 일치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전인적 인성의 개발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심리적인 어떤 기능은 이렇게 뭔가 학습자 중심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학습자에게 맞는 어떤 그런 사실적 명제적인 어떤 방법적인 그런 교과 중심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학습자로부터 오는 문제 해결학습이라든지 뭐 발견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호 연결이 되면서 통합이 달성이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이 학습자의 어떤 그런 발달 수준, 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김재복은 1980년에 초등학교용 통합교과의 개발에 있어서 그 이점을 아동의 발달 심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아동의 심신 발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저학년에서 즐거운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기초학습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강조하여 지도할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과정 통합의 정도와 형태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발달 수준에 맞춰야 한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서는 표현 중심의 기능적 탈학문적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 아동들은 전조작기에 해당하며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신체 활동이 인지 과정의 주 요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고학년 교육에서는 구체적 조작기의 사고 과정과 연관시켜 다양한 생활의 문제에 관련한 다학문적 통합을 하는 것이 좋다.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에서는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과정에 맞추어 간학문적 또는 다학문적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어떤 내용을 보면서 이런 거 있죠. 경험과 좀 학문이 일치되는 느낌.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이 그렇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해왔던 교육이 영교육과정, 그러니까 약간 비교과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학교 교육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해왔던 교육이 학문 중심의,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통합교육과정이라는 어떤 형태에 맞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똑똑한 친구들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던 저의 경험과 기억들이 굉장히 소중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뭔가 깊이 있게 배우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좀 익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면 어떤 사고 기능을 있는데 그 사고 기능에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비교하기라는 사고 기능을 배우는 시간이다.
그러면 어떤 두 개의 그림 간에 같은 점과 차이점을 말로, 어휘로 표현해 봄으로써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기준들도 나열해 보고 이 기준에 따라서 얘는 이런데 쟤는 이렇대 라고 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그 지금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어떤 그런 대상의 특징이나 성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이 바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활용할 수 있는 키라는 거죠.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어떤 거를 했냐?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건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한다면은 이 건축이라는 거가 어떤 시대의 건축을 배울 것인지 뭐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 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성을 설계한다라고 하면 성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영역에서 끌어올 수 있는 원리 같은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자기가 관심 있는 혹은 생활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문의 어떤 지식들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룰 수 있게 좀 약간 통합시켜서 배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엔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통합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협동성을 기르게 해준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호관계성을 높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통합교육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좀 약간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협동적인 팀 티칭도 그렇고, 뭐 교사와 학생 간의 협동과 탐구 활동도 그렇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와의 상호 관계성을 조금 더 높여서 교육과정을 짜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의 개발 방법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교과의 조직 형태에 의한 통합 방법 네 가지. 첫 번째는 합산적 통일 방법입니다. 합산적 통일 방법은 교과가 묶여지는 형태에 의한 통합 가운데 양적 구조적 통합에 해당한다. 합산적 통합은 글자 그대로 별개의 교과목을 양적으로 통합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분야의 어떤 그런 과목들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어떤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면 물리를 가르치면서 화학의 어떤 배웠던 부분을 이끌어서 이해를 시키는 데 적용할 수 있고, 생물을 가르치면서 이 물리에서 배웠던 어떤 내용들을 이끌어서 가르칠 수 있고, 뭐 지구과학을 배우면서 생물에 관련된 내용을 이끌어서 이해시켜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합산적 통합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여적인 통합 방법은 뭐냐? 기여적 통합 방법은 교과가 묶여지는 형태는 똑같은데 합산적 통합 방법에서의 단순 병렬식의 통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둘 이상의 교과목이 좀 더 밀접한 관계망 속에서 하나에 연결되는 통합 방법이다. 둘 이상의 교과목이 기여적 관점에서 통합된다는 것은 어느 한 과목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에 관련되는 다른 교과목이 현재 가르치고자 하는 교과목의 학습 지도에 내용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학이라는 거를 배울 때 이 문학,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시를 배운다. 그래서 시를 쭉 배우고 나서 그 시에 있는 뜻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썼을 때, 이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의 그 상황, 시대적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역사, 그리고 또 이 시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삶에 녹였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들도 같이 어우러져 배우면서 이 시에 대해서만, 이 시를 쓴 어떤 그 하나의 구절에 대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통해서 한 시대도 알아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알아보는, 이런 약간 교과목이 서로 상관되는 경우에 같이 이렇게 쓰는 경우, 이게 바로 기여적 통합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융합적 통합 방법인데, 융합적 통합 방법은 역시 교과가 묶여지는 형태는 똑같은데
교과 내용을 묶음에 있어서 공통의 연결 원칙이나 상호 관심 영역 등의 기초를 두고 둘 이상의 교과목을 포괄적으로 혼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과목 간의 포괄적 혼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융합적 통합을 흔히 광역적 통합 방법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융합적 통합 방법은 여기에서도 예시가 나와 있기는 하는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하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접해보고 지리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접해보고 문화적으로도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문제들이 있고 뭐 좋은 점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와 비슷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와 비슷한 분야의 여러 과목들을 한꺼번에 배워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융합적 통합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능적 통합 방법이 있는데 기능적인 통합 방법은 교육 내용을 학습자의 통합적인 학습 경험의 형성과 촉진을 위한 자료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기능적 통합 방법은 학습자의 흥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줄넘기를 요즘에 좋아한다. 그러면 이 줄넘기를 하기 위한 줄넘기의 역사, 이 줄넘기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어떤 운동의 하나의 개념으로 즐거움의 하나, 재미의 하나의 개념으로 왔는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이 줄넘기를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줄넘기를 어떻게 넘어야 되는 건지 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손목은 어떻게 둬야 되는 건지 등등을 알아보고 인체적으로 또 과학적으로도 줄넘기가 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땅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에 대해서 약간 원심력을 빌려서 또 그런 내용도 알아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흥미에서 출발한 내용을 이 흥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져옴으로써 좀 다양한 어떤 영역들에 대한 정보를 좀 익히는 것 그게 바로 기능적인 통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합산적인 통합 방법, 기여적인 통합 방법, 그리고 융합적인 통합 방법, 기능적인 통합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교육과정을 좀 개발을 할 때 이 네 가지를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통합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개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옆집 언니 코칭 한마디는 저는 사실 좀 감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다라는 전제로 오늘의 코칭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통합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해 온 거 그리고 교재를 개발해 온 거 이런 것들도 미루어서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경험에 비추어 본 것이고 또 학문적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의 그 교육 과정이 조금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개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국어든지 사회든지 아예 교과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딱 그때에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학습 현장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마다 각각 뭐 한글반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글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글 수업을 가지고 지금 1부터 10까지의 수준이 있는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이 한글 수업을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글반이 따로 있고 뭐 국어반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국어반이라는 것도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교육의 어떤 내용의 수준들은 정해놔야 되겠죠. 근데 정해놓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국어 1단계, 국어 2단계 뭐 이런 식으로 뭐 반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한글을 깨우친 친구들은 국어 1단계에 들을 수도 있는 거고 한글을 깨우치지 않은 친구들은 한글반에 들어가서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근데 또 이 한글 단계도 한글반 안에서도 기초반이 있고 그다음에 중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어떤 상담을 받아서 중간에 상담 선생님이 계셔야 되겠죠. 이런 학습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상담 선생님을 거쳐서 그 상담 선생님이 짜준 시간표대로 아이에 맞는 수업을 거쳐서
총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을 이 아이에게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수업을 했으면 좋겠냐면은, 기본적인 어떤 내용은 수능처럼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이 수능의 점수에 따라서 너는 서울대 갈 수 있고, 너는 연대 갈 수 있고, 넌 고대 갈 수 있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그런 학생들을 끊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능 하나는 봐요. 그래서 이 수능 점수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가서 그 학과에 맞는 심층 시험을 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 학생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판단을 할 때에는 요 수능 시험,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수능 시험에서 70점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라는 기본 어떤 내용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학교 뭐 경영학과다. 그럼 경영학과에 맞는 내용을 시험을 통해서 이 친구는 경영학적인 어떤 정보도 있고 소질이 있는 친구구나 라는 게 판단되는 친구를 경영학과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렇더라면은 이런 교수가 모든 걸 다 진행하면 우리나라도 약간 비리 이런 거 좀 심각하게 요즘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이제 정부기관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기관이 이런 시험이 제대로 출제가 되어 있는지, 이 시험의 출제의 어떤 결과대로 아이들을 뽑아서 그 학교에서 아이를 육성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이렇게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문에 대한 깊이를 충분히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여기까지 흘러서 왔네요. 오늘의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5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 5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드린 코칭은 너무 이렇게 멀리 간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교육 과정은 그런 것이라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나마 남기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영재 교육 과정, 제가 지금까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야가 영재 교육인데, 이 영재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론도 알아보고, 그리고 제 코칭 한마디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6번째 온라인 학습 가이드에서 만나요. 안녕.